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던 일본의 자랑, 일본의 지하철에서 최악의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31일 밤 일본 도쿄도에서 운행 중이던 한 열차 내에서는 느닷없이 시민들이 괴성을 지르며 한쪽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쳤다, 실제 상황이다라고 외치고 얼굴 한가득 공포에 휩싸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아비규환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현재 영상 속에 보이는 남성, 지하철 내에서 담배를 태우고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인물이었죠. 한때 전세계를 휩쓸었던 영화 속 인물,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대표격인 조커의 복장을 흉내낸 이 남성은 병든 일본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범행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전철에 탑승한 후 들고 있던 칼을 승객들에게 휘두르고 염산을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렸으며 이윽고 휘발유를 전철 내 좌석 곳곳에 뿌리더니 불을 붙였다는데요. 그래놓고 홀로 안전한 교량의 칸에 가서 조용히 착석하더니 자신이 마치 다크 히어로라도 된 듯 스스로에게 취한 채 담배를 거나하게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가 일으킨 방화는 점점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고 칼부림과 염산 테러, 열차 내 화재로 패닉에 빠진 일본 승객들은 최대한 발화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 달렸습니다.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들린 뒤 수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라며 피난해왔다. 도망치는 와중에 서너 명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붉은 불꽃이 보이고 가스 냄새가 열차 가득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과 이 영상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공포 속에 있었을지 가늠이 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 너무나도 미흡했던 열차 운영사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전차가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리르, 내릴래라 외치며 문을 두드렸지만 왜인지 전차의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 분노하며 소리 질렀지만 전차의 안에서도 밖에서도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었고 이 사태를 파악하려는 운영사 측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관사가 사건의 발생을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열차가 역에 정차한 뒤 계속 움직이지도 않았기에 승객들은 대체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냐, 우리를 모두 죽일 셈이냐고 외치며 불타오르고 있는 전철에 갇혀 아비규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도 한 승객이 열차의 창문을 강제 개방하는 데 성공했고 이 창문을 통해 승객들이 빠져나감으로써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길다면 길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17명의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를 맞이할 뿐이었죠. 특히 그중 한 명은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로 운영사 측의 발빠른 대응이 있었다면 무고한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남성은 현재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스가 총리의 뒤를 잇는 것을 범행의 주요 동기로 삼았습니다. 아베를 필두로 한 자민당 독재 체제가 일본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는데요. 물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지적사항이긴 하기에 이 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은 큰 위기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범행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고 그는 그저 무엇이든지 범행을 저지르고 싶다는 욕망을 무차별 다수에게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치안이 나빴나? 생각해보면 항상 묻지마 범죄가 발생률은 높았는데 왜 우리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건가? 뒤늦게서야 일본의 현실을 깨닫고 있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동안 일본 국민들이 정부와 미디어의 농간에 의해 철저한 세뇌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자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은 안전한 국가이고 평화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것은 역으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국민들마저 일본은 안전한 나라, 치안이 매우 훌륭하다는 인식을 갖게 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전철 방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하려는 모방 범죄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그것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방 범죄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일본 네티즌들이 반드시라고 말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일 내에 유사한 모방 범죄가 항상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전철 방화 사건 또한 지난 15일 발생했던 전철 흉기 테러의 연속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 전철 방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주 전인 10월 15일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역의 한 ATM기 근처에서는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범인은 옆을 지나가던 45세 남성으로
그 역시 반사회 인격장애로 아무런 특정성 없이 그저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싶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이번 전철 방화범 역시 한 손에는 똑같은 모양의 칼을 들고 있었는데 우에노역 사건을 보고 자극을 받은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에노역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전철 방화범은 지난 8월 6일 발생했던 오다큐선 사건도 모방했는데요. 이날 오쿠라역 근처를 주행 중이던 오다큐선 전차 내에서는 20대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바닥에 기름을 뿌리는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명이 부상을 입었고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친 뒤 약 1시간 후 근처의 편의점에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등장하여 내가 바로 범인이다라고 자백을 하였기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그를 즉시 체포하였는데요. 그의 범행 동기는 간단했습니다. 6년 전부터 행복한 여성을 보며 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해 대량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곳은 전철이라는 생각에 범행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범행 대상은 누가 되든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다큐선 사건이 이번 전철 방화 사건과 가장 닮은 형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다큐선 사건은 범죄자가 멍청하게도 휘발유가 아닌 샐러드유를 바닥에 뿌려 불이 붙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31일의 모방 범죄자는 이때 그가 실패한 범죄를 자신이 보완해서 재현해야 한다는 이상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겠죠. 물론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범행을 행한 자입니다. 참사를 이끈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한 후 일본 네티즌들은 그게 핵심이 아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대체 일본의 사회 시스템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비판합니다. 일본의 미디어는 항상 범죄자가 절대적인 악이라고 초점을 맞출 뿐 이것을 예방하지 못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한 뒤 일본의 정부와 각종 사회 인프라를 담당하는 민영회사들은 그 어떠한 예방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방화 사건을 키웠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에서 무수히 많은 전철 방화 시도가 있었음에도 전철을 불연 소재로 바꾸자 하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 과거 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이후 모든 전철의 의자가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 재질로 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이 착석하는 부분만 직물로 만들어져 있기에 장시간 이동할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도 결코 적지 않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진드기가 쉽게 번식하는 환경까지 조성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를 들어 스테인리스 재질 의자를 교체할 생각이 없다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전철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방화 위협이 있고 실제로 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함에도 푹신한 전철 의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일본 전철 의자의 안락함은 세계 제일이라는 쓸데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미디어로 홍보하고 일본인들 역시 그 한 가지 자부심에만 매몰되어 있죠. 이것은 일본의 전철이 한국과 달리 전부 민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철 의자 교체에 드는 비용보다 가끔 발생하는 사건을 수습하는 비용이 더 싸게 치이고 전철을 주로 이용하는 노세한 승객들 역시 기존의 편안한 의자에서 딱딱한 의자로 변화하는 것이 더 큰 거부감이 든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기존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21세기 첨단 디지털 사회에서 여전히 아날로그식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끝이 안 보이는 갈라파고스화를 진행하는 일본의 민낯입니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절차를 디지털로 하는 추세에 있는 와중에도 일본은 여전히 수기투표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중에 있으니 유권자 1인 1연필이라는 원칙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은 수천만 개의 항바이러스 연필을 깎는 일에 투입되기도 했죠. 이번에는 또 어떤 의원의 연줄이 항바이러스 연필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 그 회사의 이익을 몰아주려 했는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일본은 기존의 체제와 자신들의 탁상 행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너무나도 쉽게 훼손시키는 국가입니다. 최근 일본의 몇몇 지자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사고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 여성이 백주제나 도심 한복판에서 경찰에게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죠. 한국의 경우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행동을 제약하기보다는 보도에 형광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보조책을 마련 중인데 너무나도 다른 두 국가의 대응에 해외 네티즌들, 해외 언론들도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규제하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치인다는
전철 의자를 바꾸기 싫다는 사고방식과 100% 일치하는데요. 일본은 항상 한국이 주민등록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편익을 추구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보고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국민을 통제한다고 비판하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들이 시민들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고 시민들의 반발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세뇌하여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일본의 훌륭한 민도라는 사고방식을 심어 시민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국민들 역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가끔 내긴 하지만, 한국처럼 직접적인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촛불을 들고 나선다든지 진짜로 자신들이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이 결국 현실에 순응하고 권력에 복종할 뿐이기에 일본 사회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을 뿐인데요. 비행기나 상점 등에서 약간의 불편함만 있어도 앞에서는 웃는 얼굴, 뒤에서는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걸어대 전 세계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일본 국민들입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횡포는 힘이 없으니 넘어가고 고객이 왕이라는 일념하에 일반 서비스 직에게는 갑질을 하는 거겠죠. 그것도 앞에서는 뭐라 할 용기가 없으니 뒤에서 컴플레인 폭탄을 쏟아내는 강약약강 이즘의 문화입니다. 또 그래놓고서는 이게 다 일본의 민도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정신승리하며 스스로 국격을 높이는 기괴한 행태를 보면 국민은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누군가의 격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